안녕하세요. 저는 3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됐냐고요? 제 남편 바람난 것도 모자라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남편이요. 나 오늘 당직이야. 주말에도 사무실 나가야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1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의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퇴근하고 와도 남편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만 들여다보길래 제가 직접 물어봤죠.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일이 많아. 왜? 왜 그러는데? 그 말투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는 걸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몰래 풀었어요. 그때 손이 정말 덜덜 떨리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카톡을 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카톡에서 본 건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여자였어요. 둘이 주고받은 대화가 어땠냐고요?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자.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자기야, 어제 그거 진짜 좋았어.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캡처를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과 대화, 날짜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전 그 카톡을 계속 다시 보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어디 더 해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저는 결정적인 걸 보게 됩니다. 둘이 잠자리 얘기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눈 카톡의 내용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됐다고 말이죠. 이제는 정말 남편과 끝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불륜녀, 그리고 저. 초대를 하자마자 사진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캡처를 해둔 사진들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둔 정보까지. 이름과 나이, 직장 모두 다요. 그러자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남편부터 시작해서 불륜녀, 그리고 또다시 남편, 그리고 불륜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톡으로 썼어요. 둘이 계속 잘 만나 봐. 대신 그 대가는 정확하게 치러야 할 거야.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할게.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딱 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을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는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어요. 증거도 없고 그냥 울다가 끝났죠.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낸다. 이 생각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륜녀한테 합의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다시는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 알아들었어?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더라고요. 나 이혼 못해. 절대 못해. 그러다가도 야,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고. 또다시
이혼을 못하겠다며 말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소송 갈까? 다 까줘? 내가 가진 거 다 풀어서 너네 둘 다 벌받게 해줄까?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이러더군요.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입니다. 양육비요? 처음엔 그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되겠냐? 그러더니 그 다음엔 70만 원을 준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엔 5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엔 야, 너 애 안 보여주면 30만 원도 못 준다.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끝까지 쓰레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대신 이혼은 할 거야. 이혼할 줄 알라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남편은 그동안 여자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것도 2번, 3번. 여자가 계속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수술도 했고, 입원도 했고,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병이 되면 몸으로 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확정 기일이 나왔고, 그때 남편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2번째 기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랑 연락돼? 혹시 연락하면 나한테 좀 말해주라. 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야, 걔 잠수 탔어. 진짜 그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끝까지 가네 진짜. 해보자 이거지. 그냥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그래서 소송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어떡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걔 잡혀갔어. 뭐라고? 지금 유치장에 있대. 너 어떡할 거야? 가볼 거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지인이 저에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디서 그냥 흘려들은 말로 저에게 말해주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유치장에 있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봤더니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전자금융 사기요. 그 순간 진짜 웃음이 터졌습니다. 와, 너 인생 진짜 이렇게까지 망한다고? 남편은 결국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계기로 혼자 이혼을 진행했고요. 서류도 다 준비해서 냈고 정리도 다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을 말로 다 하자면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 걸려도 부족할 정도로 저에게 정말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인간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기야, 나 벌 받나 봐. 나 어떡하냐? 내 인생 어떡하냐?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벌 받는 것 같아. 나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내가 그동안 했던 짓들 다 반성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도 하고 있다고. 그걸 읽어내려가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몇 줄로 그동안 무너졌던 제 인생이 돌아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요. 이제 고작 30개월인데 아직도 아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에도 함께 보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노래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거 보고 진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이죠. 그거 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현재 저는요. 이사도 했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친정이 있긴 했지만 부모님도 여유가 없어서 제가 기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 자식 결혼해서 이혼까지 하고 이렇게 힘든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인과응보 진짜 있더라고요.
요즘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이하고 둘이요. 그리고 정말 굳게 다짐도 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인간 안 만나야지 하고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교도소에서 남편이 나오겠지만 그때 아이를 핑계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 자식 도움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요. 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저에게도 해뜰 날이 오긴 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진짜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 인생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